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서규섭입니다. 경기도 양평에서 농사를 짓고 있고요. 생명 역동 농업이라는 다소 낯선 방법으로 농사를 짓고 있는데, 오늘은 그 생명 역동 농업을 하는 농민들이 매년 만들어서 활용하고 있는 파종 달력에 대해서 그 달력 보는 법과 활용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양평 자유학교 그 박규현 선생님이 이 달력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더불어서 동양과 서양이 달력을 만들고 활용하는 방법까지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실제로 만들어진 달력을 우리가 농사와 생활에서 어떻게 활용하는지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매년 달력을 나눠 드리는데 나눠 드린 이후에 그 달력을 잘 활용하시는 분들을 보기가 힘들었어요. 그냥 벽에 걸어 놓고 예쁘니까 보기 좋으니까 이 정도로, 그러니까 일반 달력과 똑같이 활용하는 걸 보면서 이 달력 속에 많은 정보가 들어 있는데 그 정보를 충분히 알지 못하면 제대로 활용하기가 힘들구나 해서 간단히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기본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뭐 거기에 대한 세세한 설명이나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기회가 닿으면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사용하는 이 생명 역동농업 달력이란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독일의 마리아 툰 가족이 만든 생명 역동농업 달력이 있어요. 바이오 다이나믹 카렌다라고 하는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파종 달력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리고 일본의 삐리오드니 선생이 만든 생명 역동농업 카렌다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독일의 마리아 툰 가족이 만든 달력을 작년 12월에 받아서 번역하고 우리나라 시간에 맞게 시차를 적용해서 새로 제작한 달력이 지금 우리가 활용하는 바이오 다이나믹 카렌다라고 하는 파종 달력입니다. 이 달력을 만들기까지는 포천에서 평화나무 농장을 운영하는 김중권 원혜덕 선생님 가족분들이 한 달 넘게 매년 이렇게 수고하셔서 달력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 덕분에 생명 역동농업에 관심 있는 농민이나 기타 분들이 이 달력을 이제 잘 활용하고 있죠. 늘 그 평화나무 농장에 감사드리고, 문제는 이제 제가 조금 더 욕심이 나는 부분들은 독일이나 일본에서 원본 그 바이오 다이나믹 카렌다를 받아서 우리가 다시 우리나라 시간에 적용하고 번역하고 만드는 과정이 굉장히 이제 비용도 들고 수고스럽기 때문에 가능하면 생명 역동농업이 좀 더 이렇게 대중적으로 확산되고 관심이 높아지면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파종 달력을 스스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저 역시 양평 자유학교 선생님과 함께 생명 역동농업이 온전히 실행되자면 결국은 역동농업 실천의 한 축이라고 볼 수 있는 이 파종 달력을 스스로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 역동농업이라는 것이 결국은 루돌프 슈타이너 박사의 인지학의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 인지학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철학을 학습하지 않으면 생명
역동농업이라는 이 낯선 농사 방법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꾸준히 루돌프 슈타이너의 인지학 공부도 병행해서 해야 되는 게 이 생명 역동농업의 실천 과정에 이렇게 필요한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2006년 무렵부터 평안나무 농장의 김중건 선생님을 비롯하여 몇몇 농민들이 이 생명 역동농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파종 달력을 만든 지도 10년 이상, 15년, 16년이 넘어간 거죠. 그렇지만 이 달력을 제대로 활용하고 생명 역동농업이 점점 더 확산되기는 많은 이 장애물들이 존재했어요. 이제 그것들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선 생명 역동농업이 가지고 있는 이 원리 자체가 상당히 어렵고, 그러니까 루돌프 슈타이너 박사가 말하는 인지학 자체에 대한 이해가 없고, 단순히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해하기 힘들면 외워라. 그래서 외워서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럴수록 궁금증은 더 늘어나는 거예요. 왜 이 파종 달력을 만들어 쓰지? 그리고 또 다른 한 축인 증폭제라는 것들을 9가지 만들어 쓰는데 왜 증폭제를 만들지? 그리고 더 점점 들어갈수록 왜 그럴까라는 궁금증이 더해지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까 조금 전 시간에 박교원 선생님이 얘기했던 달력의 원리가 이렇게 나오는구나. 그래서 이 달력이 만들게 되었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선 이해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선 달력에 나와 있는 달력을 활용하는 법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여기 보이는 게 2021년 생명 역동농업 파종 달력이죠. 다른 나라에서는 바이오 다이나믹 카렌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세계 공통으로 쓰고 있고, 한 장을 넘기시면 두 번째 페이지에 나와 있는 부분들이 이 파종 달력을 처음 대하는 분들께 이런 얘기가 있었고, 요 내용이 아까 박교원 선생님이 설명한 부분에 들어 있고요. 이제 아까는 동서양까지 비교해서 들어 있기 때문에 미리 이해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 영상을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이 달력을 그동안 받았던 분들이 그냥 벽에 걸어놓고 이쁘다라는 것들은 아마 여기 있는 그림이나 부호 때문에 그럴 텐데, 요게 이제 세계 공용으로 쓰다 보니까 별자리나 행성의 이름들이 다 부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호에 대한 설명이 간략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장에 우리나라 주요 작물 36가지의 재배 시기가 있는데, 요것은 아마 평안나무 농장에서 우리나라 중부 지역에서 작물을 파종하고 정식하고 수확하는 시기들을 이렇게 분류해 놓은 표인 것 같아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먼저 1월달 달력부터 보겠습니다. 매달 달력은 똑같은 형태인데요. 여기 보시면 올해 달력은 요 그림 나와 있는 것은 생명 역동농업이라 하면 간단히 말씀드리면 9가지 증폭제와 파종 달력을 활용하는 농사 방법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그 중에 9가지 증폭제에 대한 것들에 대한 그림들이 나와 있습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나와 있고요. 제가 이제 오늘 달력 활용법을 말씀드리는 첫 번째 그 내용은 오른쪽 상단에 보면 기상 관찰이 있어요. 요것은 지구에 내가 서 있다고 지구 위에 내가 서 있잖아요. 나를 중심에 놓고 봤을 때 태양은 지구를
1년에 한 바퀴 도는 거죠. 365일 한 바퀴 도는데, 그래서 그 태양이 도는 길을 우리가 황도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황도상의 일치에 있는 뒷배경으로 있는 별자리를 표시하는 그 별자리를 보고 기상 관측을 설명해 놓은 거예요. 원리는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태양이 지구를 12달, 그러니까 365일 동안 한 바퀴 돌기 때문에 12달의 기상 관측이 나올 수 있겠죠. 물론 변수로 행성의 위치도 이제 여기 첨언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인 원리는 황도상, 태양에 가는 길에 걸려있는 별자리와 행성의 위치를 보고 그 달에 기상이 대체로 이렇겠다라고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과 별자리의 위치를 보고 만들어 놓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있는 우리가 주로 달력이라 하면 한 달이면 30일 약 그 일자를 말하는 건데, 요 밑에 있는 그림은 내가 지구 위에서 봤을 때 달은 지구를 한 바퀴 도는데 한 달이 걸리잖아요. 약 한 달이 걸리는데, 29일, 30일이 걸리는데, 그 30일 동안 달이 가는 길을 표시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달은, 오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오늘이 1월 30일입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28일, 29일, 30일이 이 달력을 볼 수 있는 모든 그 요소들이 다 나타나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그려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잘 나오나요? 달력 표시가 있는데, 이렇게 28일부터 하겠습니다. 28, 29, 오늘이 30일입니다. 1월. 그러면 28일 날 보니까 요런 표시가 되어 있어요. 29일은 요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30일도 요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요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별자리 부호예요. 요게 무슨 자리인 거죠?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요게 개 자리예요, 개. 바닥에 멍멍이 개가 아니고, 요거는 사자 자리예요. 그러니까 쭉 한 달 동안 달이 지구를 한 바퀴 돕니다. 우리는 그 길을 백도라고 그러죠. 백도상의 위치에 있는 별자리를 표시한 게 요 부호예요. 그래서 개자리로 갔다가 29일은 사자 자리로 달이 지나가고 있다가 30일 오늘 또 지금 사자 자리를 지나가고 있는 거죠. 보면 그 별자리가 큰 별자리는 사흘, 나흘 정도 지나가고, 별자리가 작은 별자리, 뭐 대표적인 게 천칭자리, 이런 작은 별자리는 하루 만에 지나가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30일 동안 똑같이 개자리 갔다 사자 자리 갔다가 그 다음에 2월달로 넘어가서 이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아마 처녀 자리, 천칭 자리 이런 자리로 이제 이동해 가는데, 그 자리를 표시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9일 보면 요 사자 자리 옆에 22라는 숫자가 있고요. 요것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요것은 달이 28일 개자리에 들어있다가 지구를 돌잖아요. 백도상으로 돌면서 29일 날 22시, 그러면 10시죠. 밤 10시에 사자 자리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요 숫자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1에서 8은 입히고,
그 다음에 휴경 이렇게 적혀 있고요. 그 다음에 15에서 21 해서 잎. 그 다음에 22, 24 열매.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는 1에서 20, 오늘이죠. 24는 열매. 그러니까 오늘은 열매의 시간, 하루 종일 열매의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29일 날은 보면 새벽 1시부터 8시까지는 잎, 그 다음에 휴경에 들어갔다가 15시부터 21시까지는 잎, 그 다음에 22시부터 24시까지는 열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달력에 표시되어 있는 그 영향을 주는 성분 표시가 4가지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채소를 생각하면 되는데, 상추같이 잎을 먹는 채소, 무나 고구마같이 뿌리를 먹는 채소, 그 다음에 뭐 꽃의 채소,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열매, 고추나 뭐 호박 같은 열매를 먹는 채소. 이렇게, 열매, 꽃, 잎, 뿌리 이렇게 4가지로 되어 있어요. 요 4가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아까 박교원 선생님이 하셨고, 그걸 시간대로 표시한 거예요. 왜 시간대로 표시했냐면, 여기에 달이 가는 위치, 달 뒤에 사자 자리가 있고, 또 태양을 태양계 행성들은 어느 곳에 위치해 있겠죠? 그 위치와 각도에 따라서 지구에 있는 식물들은 각각 성질에 따라 이러한 영향을 깊게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 역동농업의 농민들이 하는 일은 이 잎의 시간에 걸리는 시간에는 주로 잎을 수확하는 채소를 파종하고 정식하고 또 그 채소들을 심기 위해서 밭을 준비하는 거죠. 갈거나 퇴비를 넣거나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표시예요. 그리고 오늘은 1월 30일은 하루 종일 열매 시간이기 때문에 뭐 겨울에 열매의 채소를 심을 일은 없겠지만 5월달이나 6월달이 된다면 이날 우리가 고추를 심거나 고추를 파종하거나 고추의 겨순 제거 작업을 하거나 고추를 수확하거나 이런 열매 채소와 관련된 모든 농작업들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시간들을 나타내는 게 요 달력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이제 특이한 건 휴경이라는 게 간혹가다 있어요. 여기는 지금 휴경은 시간대가 없는데 8시 이후부터 15시 입회 시간으로 들어가기 그 전이 휴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침 9시부터 오후 1시까지인가요? 2시까지인가? 2시까지가 3시까지가 휴경이 되는 거죠. 이 휴경은 행성과 별이 주는 기운이 농작업, 식물을 파종하고 기르고 재배하고 수확하기에 적합하지 않는 시간이니 요때는 가급적 농작업을 피하는 게 좋겠다. 농사일을 안 하고 다른 일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그 표시를 휴경으로 뒀어요. 근데 여기 이제 자세히 보면 15시에서 21시는 입회 시간인데 22시부터 24시는 열매 시간이잖아요. 요 사이 1시간이 비죠. 그 비는 시간을 휴경으로 보시면 돼요. 근데 요걸 못 적은 이유는 적을 표기 공간이 부족해서 안 적어놨을 뿐이고, 다른 그 일자의 달력을 보다 보면 요런 1시간이 비는 시간들이 있어요. 그건 휴경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달력을 읽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생명 역동농업을 뭐 박교원 선생님이나 발도록 학교 선생님들과 공부를 하다가 이렇게 깨달은 건데, 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있잖아요. 꼭 이런 개자리나 사자자리 같은 12개의 별자리 외에도 훨씬 더 많은 별자리가 있을 텐데, 저는 이제 이런 별자리들이 지구에 어떤 기운을 주나 보다 이렇게 이해를 했었거든요, 한동안. 근데 가만히 보니 그 수많은 별자리들이 각각의 성질을 가지고 지구에 있는 식물을 비롯한 생명체와 어떤 기운을 주고받는구나라는 게 아니구나라고 인식했는데, 그걸 박교원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요것은
그런 주고받는 기운의 관계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요 시간대에 그러한 성질들이 지구에 미치고 있다. 그래서 달력에 표시된 일자와 시간은 일종의 시간의 성질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슈타이너 박사가 100년 전의 사람인데 그 100년 전에 슈타이너 박사의 농사 방법을 따르는 사람들이 100년 동안 실천하고 증명해온 게 이거거든요. 요런 행성과 별의 위치에 있을 때 지구에는 열매 채소나 각각의 채소에 훨씬 더 강한 영향을 주더라 이런 거예요. 그런 시간의 성질들을 밝혀낸 거죠. 그래서 루돌프 슈타이너 박사는 그 100년 전에 이러한 기본적인 원리를 얘기했던 거고, 그 원리를 실제로 농사에 적용했던 것은 그 이후에 슈타이너 농법을 따르는 농민들이었거든요. 그래서 파종 달력의 원리는 그렇다라는 걸 보시면 되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달력을 보면 매달 이렇게 회색으로 표시를 따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 보면 정식 적기다라고 적혀 있는데요. 매달 요런 회색, 짙은 회색 부분이 있습니다. 요 부분은 식물의 번식과 성장에 깊은 영향을 주는 게 달이거든요. 왜 달인지는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 달이 지구를 도는데 타원형으로 돌잖아요. 그러니까 달이 어느 곳에 위치하냐에 따라서 지구에 있는 바다를 비롯한 큰 물들이 움직여요. 물론 식물 속에 있는 물도 움직입니다. 그래서 달이 지구에 가장 가까울 때 엄청난 식물의 그 뿌리 발육이나 그 씨앗이 발화되고 싹을 틔우는 힘들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 회색으로 된 부분들은 특별히 달이 지구와 아주 가까워서 식물의 발화, 싹을 틔우는데 강한 힘을 주니 요 시기에 정식을 하거나 파종을 하면 훨씬 더 건강한 식물을 키울 수 있다라고 해서 매달 보면 회색 부분이 이렇게 짙은 회색 부분으로 쳐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요 부분들은 달과 지구의 관계에서 식물의 그러니까 번식, 파종 요런 데 강하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을 따로 표시를 해놨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내가 씨앗을 파종할 때 요 날을 택하는 게 좋겠죠. 기본적으로 달력은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1월이나 2월에 보면 나머지 소 그림도 있고 요 부분은 있는데, 생명역동농업이 아까 카렌다와 증폭제라고 그랬잖아요. 그 9가지 증폭제에 대한 상징적인 그림과 설명을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생명역동농업에서는 달력에 의해서, 파종 달력에 의해서 농사를 짓지만 그것만 가지고 난 생명역동농업을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것만큼 중요하거나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는 분도 있지만 그 증폭제라는 것들을 반드시 활용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달력의 나머지 그림 부분들은 9가지 증폭제를 12달 동안 나눠서 표시를 해 놓은 부분이고, 그 부분은 생명역동농업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양평자유학교나 이제 저희 농장에서 생명역동농업 이제 그 교육 강의 과정을 따로 개설을 했을 때 이제 같이 참석해서 강의에 참석하면 훨씬 더 이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이 파종 달력은 농사에만 활용하느냐, 그건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주 별들의 이동과 위치, 행성의 위치에 따라서 달력을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이건 식물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동물과 인간, 지구에 있는 모든 물질 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우리가 생활에서 가공을 할 때, 김치를 담글 때
뭐 어떤 치즈를 만들 때 가공을 할 때도 휴경이나 안 좋은 날 하면은 그 맛이 변하거나 제맛이 안 날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제가 듣기로는 유럽의 이제 어느 경찰서에서는 이 파종 달력을 벽에 걸어 놓고 휴경이나 기운이 안 좋은 지구에 미치는 그때에는 안전사고가 더 많이 일어날 확률이 높다라고 해서 특별히 더 경계 근무를 선다라고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파종 달력을 우리가 지금은 뭐 독일이나 일본에서 받아 쓰지만 조금 더 생명 역동농업이나 루돌프 슈타이너 박사의 인지학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늘어나면 저는 반드시 우리나라에서도 생명 역동농업 달력이 만들어질 수 있고 만들어야만 하고, 그리고 거기에 부수적으로 들어있는 생활에 필요한 것들이 어떻게 지구 안과 밖에 있는 별과 행성의 영향을 받는지를 담아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